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이 지나고 처음으로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동안 연휴 동안 좀 농땡이를 부렸습니다. 무슨 농땡이를 부렸냐? 어, 아침 늦게까지 잤습니다. 한 11시, 12시까지 거의 잤습니다. 많이 자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대신에 온몸이 쑤시고 아프던 게 좀 덜해졌습니다. 항상 긴장감에 의해서 잠을 잘 못 자고 한두 시간 자다 깨고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 왔는데 오늘은 자다가 한 번밖에 안 깨고 계속 11시 반까지 잤습니다. 덕분에 이제 연휴 동안 푹 쉬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전투를 해야 되는데 다시 긴장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긴장을 해야죠. 올해부터는 좀 더 간단하게 간략하게 핵심적인 요소를 찍어가지고 핵심 요소를 찍는다기보다는 좀 간결하게 영상을 찍을까 생각 중인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간결하게 나오는데 그 다른 영상들 보면은 그렇게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나는 아직도 하수기 때문에 그만큼 안 되나 봅니다. 어쨌거나 시정하고 반성할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시장 판도를 갖다가 좀 새로 봐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고점을 찍고 하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토메이터에서 보면은 D-Day가 연기가 되지요. D-Day가 오지 않는 건 아닌데 연기가 됩니다. 막으려고 무지 애를 썼기 때문에 연기가 되는데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D-Day가 좀 연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꼭대기는 아직 좀 남았는데 그 꼭대기가 얼마나 더 올라가다가 폭락의 시작이 있을까? 이건 아직 잘 모르겠다. 트럼프의 능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가 행정명령 350개 잘 드러나는데 행정명령 350개 중에서 몇십 개는 영상을 통해서 내가 접했습니다. 내가 좀 더 부지런하면은 350개를 다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 부지런하지 않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좀 수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을 많이 따라갑니다. 과거에는 거의 일본 영향이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본 영향과 미국 영향을 섞어 가지고 쭉 가다가 지금은 미국 영향을 받는 속도가 과거 1980년, 90년, 2000년 이때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몇 년이 안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몇 달 만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접합니다.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접하고 거의 접하기도 하고 실시간에 가깝게 영어가 안 되는 사람도 2, 3일 안에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내가 최근 들어 가지고 한 달 안쪽으로 그러니까 한 달 안쪽으로 하면은 12월 달을 기준으로 볼 때 한 달하고 좀 시간이 되겠지만은 볼 때 미국 뉴스를 직접 검색을 했는데 그 미국 뉴스가 우리나라까지 넘어오는데 하루에서 2, 3일 안쪽으로 걸리더라고요. 바로 넘어지는 않습니다. 바로 넘어오기도 하지만은
좀 뭐 술을 부린다 하나 뭐 이럴 때는 바로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시차는 조금 있는데 그 시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일단 그 영향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잘했다 생각되는 거, 일단 군대 문제에 대해서 바이러스 사태 때 백신을 안 맞고 안 맞겠다고 버틴 사람들은 국방부에서 미 국방부에서 강제 제대를 시켰나 봅니다. 미군의 그 급여 수준을 딱 보니까 어느 유튜브가 올려서 봤는데, 기억으로 대충 보면은 우리나라 그 훈련병 2병도 못단 훈련병이 우리나라 지금 환율 시세로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병장급 정도가 한 600 정도, 5, 600 정도 받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5, 600, 300, 5, 600이면은 뭐 거의 우리나라 간부들보다 더 많이 받는 거죠. 간부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병들이. 그리고 뛰어넘어 가지고 대령 같으면은 보통 한 40대 50대쯤 되지요. 빨리 달면 40대, 늦으면 50대 그 정도 될 건데, 그 대령의 월급이 지금 환율로 19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1호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월급이 2천만 원 되는데, 2천만 원 되는 월급을 4년치를 받으면 얼마입니까? 로또 맞지요. 그건 10억이니까 10억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복귀가 되니까 엄청난 로또죠. 그리고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 15,000명의 남자 군인들이, 뭐 군인 그러면 남자를 생각하는데 요즘 여자 군인 하도 많으니까 남군 여군 따지는데, 남자 군인들이 여자가 된 케이스가 15,000명이나 된답니다. 그거 다 한 방에 다 자르기로 했답니다. 난 대단히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군인이라는 거는 그 특수성에 의해서 국가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핑계를 제치두고 무조건적으로 국가를 수호해야 되는 집단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강력해야 됩니다. 폭력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집단이 군대니까 민주사회에서, 민주국가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 위에 젠더가 남자와 여자 두 개 말고는 없다, 역변에도 그래 표시할 거다, 너무나 당연한데 그동안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미치광이 트럼프가 상당히 정상적인 행정명령 뭐 이와 같은 것들을 350개, 뭐 다는 안 봤는데 몇십 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되고, 어제 오랜 친구는 아니지만은 한 10년 전쯤에 내가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서 알게 된 친구를 봤습니다. 봐서 뭐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서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관세를 올리는데 우리나라와 경쟁이 되는 국가의 관세를 더 높이면은, 더 많이 올리면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이익인데. 그리고 금리를 낮추겠다고 했고, 트럼프가 행정명령 쪽에서 또 기름값을 낮추겠다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기름을 수입하는 게 원유값이 높으나 낮으나 일정합니다. 그래 따진다면은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 그 이전에 트럼프 정부의 기름값 대비 얼마의 기름값이 더 들었냐, 4년 동안에 한 200조 원이 더 들었답니다. 그러면 200조 원이 더 들었으면은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기름을 마음껏 퍼내라 이랬거든요.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과거에 100년설, 미국이 100년설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로키 산맥 쪽에서 세일층을 또 발견해 가지고 400년설 기름을 더 발견했다. 그래서 미국이 500년설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사우디를 비롯해서 기름 나는 모든 국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기름을 퍼내면은 기름값이 지금 바이든 정부 때의 기름값의 절반의 절반쯤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한 140, 50달러까지 올라갔지요. 그러면은 한 예전처럼 한 20달러에서 80달러 사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 지금 기름값이 한 80달러 좀 되는데 지금보다 절반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예측을 합니다. 예측. 기름이 넘치나니까 원래 시장 경제에서 많아지면은 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된다면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망할 수도 있겠죠. 산유국들이. 왜냐하면은 미국의 기술력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니까 기름을 빼내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망할 가능성도 꽤나 많다. 그 와중에 또 생산 단가를 낮추는 나라들은 살아남겠지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겁니다. 지금 기름값 한번 볼까요? 얼마쯤 되는가? 기름값이 브렌트유가 75달러, 텍사스 중진유가 72달러 정도 되네요. 뭐 추봉으로 보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125달러, 130달러 정도까지 갔네요. 텍사스 중진유는 브렌트유는 137달러까지 갔네요. 뭐 내기역보다는 낮은데 뭐 내가 말씀드렸죠. 항상 나는 내기역을 믿지 못한다. 이 월봉으로 보면은 조정 후에 한 번 더 위로 치솟을 것 같은데 과연 치솟을려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 내려올려나? 차트로 보면은 앞에 걸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치솟지 않을까? 쌍봉이라도 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계속 떨어지려나? 뭐 긴가민가 합니다. 뭐 어떤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일단 트럼프의 행정명령상에서는 기름값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소 지금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75달러 브렌트유 기준으로 하면은 한 38달러, 7달러 정도 절반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면 어쨌거나 바이든 때보다는 훨씬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뭐 200조의 이익을 기름값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미군 주둔비를 뭐 올려달라 뭐 하는데 미군 주둔비를 다 합쳐봐야 뭐 한 1년에 7조 원 뭐 그 전후라고 들었습니다. 4년 동안 다 해봐 28조. 28조 같으면은 우리가 기름으로 이익 벌 금액의 10%밖에 안 됩니다. 다 주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조 뭐 한 5천억을 주고 있으니까 추가로 더 줘봐야 그러면 협상을 잘하면 되겠지요.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이만큼 주겠다. 말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뭐 기름값이 싸지면은 뭐 주둔비를 더 주더라도 뭐 방위비 하고 얘기하는데 방위비는 무기값을 더 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미군이 무기값을 운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단지 주둔비를 더 달라. 뭐 전 세계는 모르겠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주둔비를 내기 시작한 게
노태우 정권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90년대 뭐 초반쯤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뭐 나는 내 기억을 못 믿으니까 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태우가 대통령 할 때 그때 뭐 하도 잘 사는 척을 하니까 미국이 이 주둔비를 내놔라 그랬고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편입을 시켰다고 최근에 들었습니다. 선진국이란 얘기는 뭐 계속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2021년부터 뭐 매달부로 해가지고 선진국에 편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안에 든다, 6인가 되는 선진국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뭐 내가 말하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맞는지 아닌지. 나는 들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찍게 다시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미국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뭐 4.8%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 많은 그 엔비디아 있지요. 엔비디아가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엔비디아가 또 4% 요만큼 많이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대기 치고 떨어졌다가 반등 들어왔다가 떨어졌다. 그리고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강한 상승이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재차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차트상에 보이지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떨어진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떨어진 거, 이거는 AI, 그러니까 딥시크, 뭐 중국의 AI 업체 때문에 이래 떨어졌는데 뭐 중국이 기술 개발한 건지 미국의 AI 기술을 갖다가 도둑질한 건지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곧 밝혀지겠죠. 미국, 중국이 직접 개발을 했거나 도둑질 해갔거나 어쨌거나 지금 당장 이 그 AI 주들 관련주들이 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이 일봉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으로 보더라도 올라가겠나? 뭐 일단 이평선들은 5주선, 10주, 20주선은 뚫고 내려온 상태. 정배열은 안 깼는데 20주선을 뚫고 올라가지 않으면 쉽지는 않겠는데 하는 생각은 들게 만듭니다. 월봉으로 볼 때에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조금 지켜보면 알겠지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20주선 밑에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얼마나 더 떨어질지 이제 타락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은 좀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그 다우 30개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른 게 뭐 IBM이 많이 올랐네요. IBM이 뭐냐? 글쎄 뭐 잘 모르겠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IBM이 뭐지요? 그 다음에 나이키, 캐터필터, 월터 디즈니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랐고 많이 떨어진 게 뭐 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세일스포스 이게 4% 이상 떨어졌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게 보잉은 내나 비행기 만드는 회사죠. 미국에도 그 비행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비행기가 사고가 사실은 잘 안 나거든요. 비행기 사망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잘 안 나는데 한번 나면은 그 대형 사고가 나죠.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래 자꾸 나고
또 부산에서도 에어부산, 싱가포르행 에어부산이 출발하기 전에 꼬리 부분에서 불에 탔는데 누군가가 발암물질을 올려놨다. 뭐 그런 개념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고의적으로 자꾸 발화를 시킨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약하게 빠진 게 뭐 셔원, 윌리엄스, 홈디포, 뭐 홈디포도 올라가는 도중에 뭐 조정 같은데 홈디포는 내가 미국 갔을 때 몇 번 가봤습니다. 홈디포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철물점 있죠. 철물점을 마트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천장 높이가 뭐 5m, 1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m짜리 길다란 그 5m, 10m짜리 이런 길다란 것들을 세워가지고 보관하고 그 창고 안으로 트레일러들이 들어가서 하차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큰 공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미국인들은 인건비가 높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 자기 집을 자기가 고칩니다. 그 나무로 주로 짓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뭐 나무든 플라스틱이든 하여튼 길다란 거를 갖다가 거기 갖다 놓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러도 가봤고 반품하러도 가봤습니다. 내가 미국 갔을 때. 그래서 홈디포가 이런 데구나 몇 번 가봤는데 인구가 그래 많은 도시도 아닌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거의 동 정도 수준, 뭐 몇만 명 정도 사는 그런 도시가 몇 개 붙어봐야 우리나라 구 하나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구가 커져서 쪼갰는데 둘로 그 쪼갠 구에도 지금 3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 하나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진 그런 도시가 시가 여러 개 붙은 그 정도 공간에서 뭐 그런 마트, 철물점 마트죠. 그런 게 뭐 몇 개 있더라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 마트가 홈디포입니다. 그 대부분 뭐 0. 몇 프로, 1% 이런 거는 뭐 별거 아니라 보고 IBM처럼 애플도 많이 움직였다고 들었는데 애플은 뭐 많이 안 움직였나 보네요. 애플 뭐 바닥 대비는 뭐 조금 10% 가까이 움직였는데 대략 10% 움직였는데 IBM이 일단 많이 움직였네 보니까. IBM이 9.4%, 그건 10% 가까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세일스포스, 많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요런 거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많이 움직였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AI 종목이고, IBM은 뭐 컴퓨터와 관련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하는데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미국 그 주가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 다우가 일봉으로 보면은 우리가 24일 요 날까지 우리 장이 열렸지요. 월, 화, 수 3일 안 열렸습니다. 3일 동안 다우는 좀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3일 동안 요만큼 많이 내렸다가 뭐 한 3분의 2 정도 올라왔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뭐 요만큼 떨어졌다가 뭐 거의 절반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건 이 10% 정도 10% 정도 빠졌지요. 9% 정도 빠졌다가 뭐 최저는 10% 더 빠졌는데 9% 정도 빠졌다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연관이 많은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죠. 그 두 종목이 아마도 내일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빠지지 않을까. 내가 운이 조금 없는 게 24일까지 하방을 풀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풀 베팅이 돼 있었는데 금요일 날 하도 찝찝해가지고 손절을 갖다가 한 80% 쳤습니다. 그래가 한 20% 정도 남겨뒀는데 이런 사태가 미국이 벌어졌으면은 나는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었는데 운이 안 따르는 거죠. 운도 실력이니까 운도 실력이니까 실력이 부족하다 하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수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내가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 일주일 가까운 기간의 휴일을 내가 마음 편히 지내려고 청산을 했습니다. 80%. 후회는 없습니다. 시장은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는 거니까. 자, 미국 시장을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요거는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일봉을 보게 되면은 요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빠졌지요. 내가 바라본 시장에서는 요 정도 선이 거의 꼭대기가 아닐까. 여기서 요 사이를 나는 꼭대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 사이를. 그래서 꼭대기를 쳤다고 볼 수도 있고 좀 더 오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상방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에서 얼마 못 갈 것 같고 조정을 한번 받고 뭐 더 가거나 찌거나 싶는데 그 조정이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될지 아니면은 이 저점을 깨는 조정이 될지는 아직도 나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D-Day가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뭐 요 꼭대기를 고점으로 한 하락, 이 꼭대기가 맞나? 추봉으로 볼까? 요 꼭대기, 이 꼭대기는 일단 제치두고 조정 받고 그러니까 조정 하락 A 반등 B, 요 B의 조정입니다. B가 24년 그 7월 달에 있었던 꼭대기. 자, 24년 7월 달 이 꼭대기를 뚫을 것이냐, 뚫지 못할 것이냐, 뭐 요게 관건인데 나는 일단 뚫지 못한다고 봤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되게 머리 아프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하락이 나는 하락 A, B, C, D, E 그러니까 1, 2, 3, 4, 5가 끝이 났냐 끝이 나지 않았냐 이것도 아직도 내가 끝이 났다는 확신을 못하겠다 하는 게 나의 의견입니다. 트럼프가 되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더 헷갈리는 거죠. 카말라 해리스가 됐으면은 80% 이상 요거 뚫고 내려온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트럼프가 되니까 이 반반 정도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뚫릴 가능성이 1%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 소위 개업발이라는 거 있지요. 개업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개업발에 의해서 당선발이 되겠죠. 당선발에 의해서 위로 좀 갈 건데 트럼프가 8년 전에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연 평균 20%씩 상승을 했잖아요. 평균 대충. 그러니까 그 기억에 의해서 위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근데 그 와중에 뭐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또 희한하게 자꾸 그동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행기 사고라는 게 흔하지는 않으니까 없었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에서도 비행기 사고로 뭐 백수십 명이 죽었다
이거 사건이거든요. 사건입니다. 그런 사고가 미국에서 난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지른 테러이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뭐 의심을 합니다. 의심. 뭐 음모론자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의심을 한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뭐 트럼프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이 되면은 뭐 감사하고 우리나라에 부합이 안 되면은 부합이 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게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아니니까 취해야 될 스탠스가 되겠지요. 그거를 갖다가 비상계엄 이후에 비상계엄 전에는 윤석열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은 건 아닌데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비상계엄 후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또 윤석열이 정상적이었구나. 그리고 문재인도 영 이상한 대통령인 줄 알았더만은 꼭 그렇지는 않았네 하는 생각을 요즘 조금씩 하게 됩니다. 뭐 좀 그렇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뭐 나도 한 다리만 걸치면은 문제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뭐 왜냐면은 법무부인 부산 문재인과 노무현이 그쪽 출신이잖아요. 거기에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 몇십 년을 근무했으니까 문재인과 노무현과도 뭐 긴 세월 근무를 같이 했으니까 뭐 물어보면 잘 알겠죠. 그 친구하고도 뭐 상당히 친했으니까 과거 학교 다닐 때와 뭐 졸업하고 한동안 뭐 동창회 모임 할 때 뭐 그럴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은 사람들을 잘 안 만나지요. 뭐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어쨌거나 지금 이런 추세를 보면은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거나 찍을 때가 되었고 반등할 때가 되었다. 요것만 딱 보면 지금 바닥을 찍었고 반등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요거 예전에 그 박사님이 만들었던 하이힐 패턴하고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하이힐 패턴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 박사님이 옛날에 어, 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별 이상한 용어를 다 만들어내고 혼자 사용하고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상한 말을 많이 해서 경제학에 있는 용어냐 하고 물어봤더니 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명확히 얘기는 안 하는데 뭐 내가 못 들어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영상 찍을 때 언급한 걸 갖다가 그 많이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박사님이 만드는 용어들을. 그래서 박사님이 이 유튜브 세계, 인터넷 세상에서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크구나 하는 걸 갖다가 지금도 그런 용어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흐름을 보면은 이제 바닥을 찍었구나 싶습니다. 근데 또 자꾸 이 박사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박사님은 이런 경우 한 번 더 내려가는 지게파동이라고 한 번 더 저점을 뚫는 파동이 놓은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굳이 어거지로 한다면은 이 고점이 이 저점을 뚫고 올라오는 요거를 뚫기 전에는 요 추세를 뚫기 전에는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추세를 뚫기 전에는 뭐 추세 해봐야 뭐 13포인트, 뭐 12포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나는 그래 봅니다. 뭐 나도 내가 보는 주관이 있으니까 오랜 세월 30수년간 이 시장에 붙어 있어 가지고
수많은 파산을 했고 수많은 피눈물을 흘렸으니까 뭐 나도 내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겠지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라 하는 말씀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저점이 뚫리고 내려가면은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한두 달 안에 이 저점이 뚫고 내려가면은 지금 내가 뭐 8, 90불 이상 현금화 하시라 그랬죠. 그 중에 한 절반 또는 뭐 절반을 초과해도 됩니다. 분할 매수로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폭락이 오면은 어떤 유튜버는 적점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집권 기간 동안에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 한 6개월 안에 또는 4개월 안에는 그게 가장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말씀드린 기업발이지요. 당선발입니다. 그 당선발에 의해서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최소. 그거는 거의 99%입니다. 거의 99%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산재했던 바이든이 싸질렀던 게 터지면서 하방으로 갈 건데, 그게 얼마나 드러나고 얼마나 싸질렀고 또 트럼프가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방이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에 대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주식이니까,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먼 미래에 대해 투자하면은 망합니다. 뭐 존리인가 뭐 있지요. 뭐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와 가지고 뭐 주식 사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주식 사가지고 성공했다는데 그 성공할 확률은 1%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자기는 운이 좋아서 성공했지, 지가 잘나서 성공했다 나 생각 안 합니다. 인생도 상당 부분 운입니다. 운.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뭐 그 사람이 양반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지가 암만 똑똑하고 암만 잘났어도 쌍놈이면은 출세길이 막혔죠. 출세할 수 없습니다. 뭐 민주화된 사회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양반이 아니더라도 아니었다 하더라도 뭐 그만큼 출세할 수 있었던 거겠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가 양반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호구조사를 했을 때 90%가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반이었다 생각하는 사람의 90%는 양반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100몇십 년 전에 양반이 아니었다. 근데 200년도 안 지난 시점에서 착각을 하고 산다. 그러면 1000년, 2000년 전에 거는 당연히 착각을 하고 살겠지요. 자, 지금 미국 주식까지 바라봤고, 일본 주식을 바라보게 되면은 동경지수가 24일날 여기였습니다. 여기였고 지금 24일보다 요만큼 올라 있지요. 올라 있는데 이 앞에 고점은 못 들었습니다. 우리는 요 앞에 이렇게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를 보면은 24일보다 더 떨어져 있지요. 니케이는 미국이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반등이 절반 정도 들어왔으니까 24일 대비해서 빠졌다가 절반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건 오늘 겁니다. 오늘 뭐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이 넘었으니까 일본장이 오늘 끝났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떨어졌다가 절반 정도 복구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최소한 내일 하락은 하지 않을까. 하락을 하면 얼마나 하락을 할까? 요 21선을 뚫을 것인가, 지지를 할 것인가, 그게 1차적인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뚫는다면은 그 다음에 요 볼리밴드 하방이 있죠. 하단선을 뚫을 것인가 뚫지 못할 것인가, 그게 또 관건이 되겠죠. 그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 21 라인, 이 21 라인을 뚫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일단 연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로 볼 때 선물로 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물로 볼 때도 21 라인까지 해봐야 6포인트가 채 안 되는데 6포인트 해봐야 2%가 안 됩니다. 요 정도는 뚫지 않을까. 뚫고 지지를 받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뚫릴 것이다. 장중에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일찍 마치겠다고 했는데 앞에 잡소리까지 합해가지고 40분이 조금 넘었네요. 그러면 잡소리를 빼면은 한 6분 되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빨리 이 마무리를 지은 게 되겠네요. 자, 내일 금요일, 내일 끝나고 장의 방향을 일요일 날 한 번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